제 문제입니다. 41번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는데, 자, 적용 제외와 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손괴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설치한 옹벽의 외벽면에는 옹벽의 지지나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물 외에 다른 시설물은 밖으로 튀어나오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배수를 위한 시설물은 지지하는 벽이나 배수를 위한 시설물은 튀어나오게 해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뭐라 했습니까? 배수를 위한 시설물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했으니까 그거 외에 나머지 시설물은 튀어나오게 하면 안 되지. 그렇죠? 틀려서. 건물의 대지는 6m 이상의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해야 된다 했는데,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해야 한다. 6m 이상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해야 된다. 일단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을 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고, 도시군 계획시설에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의 경우는 대지에 대한 조경 의무가 있다라고 했는데, 자, 도시군 계획시설은 조경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의 농수산물의 유통, 가격 안정에 관한 법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시설의 경우는 공개공지를 설치한다. 이때는 공개공지 설치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X. 5번 건물의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있다. 땅 밑에 부분은 수직면을 넘어도 돼요. 그러니까 맞는 것은 5번이네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자, 문제 42번입니다.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공장, 아까 말했죠? 연면적 도로가 있고 이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그런데 공장은 3000제곱미터라야 돼요. 자,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여기 앞에 6m 도로에 4m 이상을 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연면적이 2000인데 공장은 300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2000 이상의 공장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틀리고, 공장은 3000이어야 돼요.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3번이죠.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물을 건축할 때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가 면제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 자, 자연녹지 안에 연면적 800제곱미터인 수련시설. 자, 자연녹지 안에 건물을 건축한다. 이때는 주변에 나무들이 있으니까 조경을 할 필요 없다. 맞아요. 상업지역인 대지에 건축하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물류시설. 자, 물류시설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보면, 자, 이것도 대지 안에 조경에 관한 것을 한번 보면요. 자, 물류시설도 설치하는데 페이지 175페이지. 자, 녹지지역 안의 건물,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의 건물, 5천 미만의 공장,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 산업단지 안의 공장, 1500 미만의 물류시설인데 주거와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X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부 문제가 관로 안에 게 다 기출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상업지역에 연면적 1000제곱미터의 물류시설은 이거 어떻게 조경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조경을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는 보면 1500제곱 미만의 물류인데 주거와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물류시설을 설치한다. 1500제곱미터 미만이니까 1000이잖아요. 이럴 때는 조경 조치가 면제되는 게 아니고 조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제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 하면 2번이 정답이잖아요. 맞아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공장, 1000이 아니라 연면적이 얼마?
연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의 공장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면제되는 대상이 맞고 500제곱미터 축사도 대상이 맞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주변에 전부 나무들이 많으니까 이거는 조경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고 다 맞아. 그래서 1번, 3번, 4번, 5번은 조경 조치가 면제될 수 있는 건축물인데 2번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시설은 조경이 조치가 면제될 수 있는 시설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에요. 43번 체크해 두시고 44번 공개공기 등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연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의 판매시설 업무는 공개공간을 확보한다. 공개공간 확보 대상. 자, 공개공간의 확보 대상은 자, 일준상준도예요. 일준상준도. 거기다가 바닥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생활시설. 그렇죠. 그러니까 공개공지는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업,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 5,000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생활시설. 이것이 공개공지 공간 확보 대상입니다. 그러면 5천 이상의 판매 업무는 다중생활이니까 맞아요. 공개공간 규모는 대지 면적의 10% 이내 맞아요. 필로티 구조로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공개공간을 확보하면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1.2배 완화해줘요. 맞아요. 연면적 합계 5천 이상의 공개공지 대상이 아닌 건축물도 공개공지를 제공할 수 있고 여기 제공을 하면 높이 제한과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어요. 맞아요. 5번 공개공지 공간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주거지역 등이 아니다. 아니죠. 일준상준도 일반 주거예요. 그리고 준주거예요. 그리고 상업지역이에요. 그리고 준공업지역이에요. 그리고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인데 상업지역은 맞아요. 근데 공업지역이 아니잖아요. 공업지역 중에서 준공업지역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주거지역도 아니잖아요. 일반 주거와 준주거 지역에 해당이 되니까 전용 주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공업지역 때문에 틀린 거죠. 공업지역 때문에 틀렸으니까 준공업지역에.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이다. 이것도 세밀하게 나왔네요. 5번이에요. 자, 45번입니다. 대지 분할 제한 기준에 미달되게 건축할 수 없다.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미달되는 분할할 수 없고 건폐율 용적률 가로구역의 높이 제한 1조건. 공개공기 공간은 분할 제한 기준에 미달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조대공, 그래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그렇죠? 1조건, 높이 제한, 그리고 공개공지는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자, 46번. 대지 안의 조경과 공개공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요. 도시군 계획시설에 설치하는 연면적 합계가 1,500 이상의 가설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해야 된다. 자, 일단 조경은 아까 보시다시피 도시군 계획시설은 그 대상이 아니고요. 면적 5천 미만의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5천 미만의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별도 조경을 하지 않아도 돼요. 맞아요.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창고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했는데 녹지지역에 조경하는 창고는 녹지지역은 이게 우리가 주변에 나무들이 많으니까 별도 조경할 필요 없어요. 상업지역에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를 넘어야 한다 했는데 일단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를 넘어야 한다 했는데요. 일단 이 공개공지 기준이 10%는 우리가 뭐냐? 10%는 자, 연면적 공장과 물류시설 그리고 공항시설과 철도역시설이 10%잖아요. 그럼 상업지역의 경우는 여기는 기타야 기타. 근데 기타는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일 때 10%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뭐라고 했느냐.
상업지역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개공지 등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를 무조건 넘어야 한다 했으니까 틀린 거고, 공개공지 등을 설치할 때 건축물의 건폐율은 완화 적용할 수 있으나 높이 제한은 완화 적용할 수 없다. 공개공지 공간을 확보하면 용적률과 높이 제한만 1.2배 완화하는 거예요. 그럼 건폐율은 완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렸고, 옳은 것은 2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47번.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건축협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했는데요. 자, 면적 5천 미만의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 산업집적 활성화 설립에 관한 법의 산업단지 안의 공장. 이 공장하고 이런 공장은 별도의 조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개별적으로 조경하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조경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적용할 필요 없어요. 전부 다예요.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 5번이 정답입니다. 자, 48번. 가번 대지에 4m, 연면적 합계 90제곱미터인 건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건축 규제에 위반되는 것은 했는데 가번 건축을 위해 신고하였다 했는데, 자, 90제곱미터니까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과 개축과 재축은 신고하면 되죠. 그런데 이걸 신축을 했잖아요. 신축은 무조건 허가사항이에요. 그럼 이거는 맞는 거죠. 자, 갑의 대지는 대지의 높이 4m, 연면적 합계가 90제곱미터. 연면적 합계네요. 내가 잘못 봤어요. 그러면 갑은요, 신고를 하였다 하면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아니고 연면적 합계잖아요. 연면적은 소규모예요. 소규모는 100제곱미터까지는 신축이라 하더라도 신고사항이에요. 그러니까 1번 신고를 했다. 맞는 소리예요. 2번 갑의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나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고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다. 규제에 적합하네요. 갑의 공개공지 또는 공간을 확보하지 않았다. 왜? 공개공지 공간은 얼마가 돼요? 4구 36, 360밖에 안 되잖아. 그죠? 360밖에 안 되니까 공개공지 확보는 5,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죠? 아니고, 갑의 대지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에 도로에 3m 이상을 접했다 했는데,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는 2m 이상을 접하면 되니까 3m 접한 거 맞고, 갑의 건축물은 창문을 열었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로 되어 있다. 넘어서는 구조로 하면은 이거는 건축법을 위반한 거죠. 그러니까 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49번.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하는 건물의 공개공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괄호 안에 올바른 것을 바르게 나열한가.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 이하의 법이죠. 10% 이하, 100분의 10 이하 맞고요. 대지에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건물의 경우는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때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높이 제한과 용적률의 1.2배 완화하는 거죠. 1.2배. 그러면 정답이 100분의 10과 1.2배니까 2번이 정답이 되네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50번. 공개공지 공간을 설치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가. 일준 상준도 5천 이상의, 자, 5천 이상의 다중생활시설입니다. 다중생활시설이 어떤 것이냐. 다중건축물이 어떤 것이냐. 문화집회, 종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물었죠. 자, 일반 공업지역에 있는 종합병원 했는데 아까 아까 이거잖아. 일준 상준도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 준공업이라고요. 그러면 딱 걸렸잖아. 일반 공업. 일반 공업은 공개공지 적용 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종합병원은 맞지만 일반 공업지역에 딱 틀렸죠. 정답이 바로 1번이에요. 좋아요. 51번. 공개공지 공간을 설치하는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가. 자, 전용주거, 일준 상준도 했으니까 일반 주거,
준주거, 그리고 준공업, 그리고 상업지역, 그리고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니까 해당하는 지역은 2번밖에 없네요. 아, 이거 문제도 이렇게도 내네요. 2번이에요. 52번. 고층 건물의 피난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괄호 안에 옳게 연결한 것은 층수가 63층이고 높이가 63빌딩이네요. 높이가 190m인. 자, 그럼 여러분 고개 들어봐요. 우리가 고층은 30층 이상이고 높이가 120m 이상인 고층이야. 그러면 초고층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고 높이가 200m 이상. 그러면 여기는 63층이고 높이가 190m니까 이거는 초고층이라는 것은 잘 봐요.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 그러면 63층이고 190m 에서 190은 200이 안 된다 하더라도 상관없어. 왜? 층수가 이미 50층이 넘어서니까. 그러면 이거는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이 되고 초고층 건물에는 피난층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얼마까지? 30개 층마다 한 개소 이상을 설치하라. 기역은 초고층, 니은은 30, 디귿은 한 개소.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네요. 이렇게도 문제를 내네요. 53번. 건축물의 가구, 세대 등 간의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거. 숙박시설, 객실간, 이거 시끄러우면 조금 그저 머리 아프죠.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간, 어이구야 코골면 이거 참 환장하겠네. 판매시설 중 상점관, 상점과 상점은 골라 이거 마음대로 켜도 되잖아요. 시끄러워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의 교실관. 이거 옆방에서 수학하는데 옆방에서 음악 해봐. 환장하너 진짜. 시끄러워 뭐 한 말도 못 알아먹어. 의료시설 병실관. 중환자가 죽는다고 고함 쳐봐. 옆에 입원해 있던 사람 다 도망갈 거야.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정답이 3번이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54번입니다. 피난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 건축물의 3층에는 출입 가능한 노대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 높이 1.2m의 난간 설치해야 돼요. 3층 이상 노대, 그죠? 5층이 전시장 용으로 쓰는 경우는 피난용으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자, 옥상 광장에다가 설치해야 할 시설은 어떤 것이냐 하는 거죠. 옥상 광장인데 전시장의 용도로 쓰는 경우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식물원 같은 경우는 전시장이라도 옥상 광장에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외하고요. 층수가 12층인 건물로서 10층인 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9,000제곱미터인 건물의 옥상에는 해리포트. 자, 해리포트는 11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11층 이상 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10,000제곱미터 안 되니까 해리포트 설치 의무가 없어요. 자, 바닥 면적 합계 2,000제곱미터인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할 때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했는데요. 이때 3,000제곱미터예요. 2,000이 아니고 3,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 5번에 5층이 판매시설로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 합계가 1,000제곱미터인 경우는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5개 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해야 된다 했는데 5층이 아니고요. 3층이에요. 3층 이상. 그래서 5번도 틀려요. 이렇게 이 피난시라든가 이런 기준이 중개사 시험에 나오면 조금 수험생들이 틀려요. 왜냐? 나도 강의할 때 이거는 시설구조 파트가 되기 때문에 주택관리사 공부할 때는 공부해야 되지만 중개사 시험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공부를 안 시킨 거예요. 한마디로 사실로. 그러니까 공부 등한시한 거는 아무래도 기준이 조금 애매하죠. 이런 거는 나오면 공부 안 한 거잖아요. 이때는 뭐 깬도로 찝는 수밖에 없어. 아마 감으로. 자, 이거는 공부를 별로 안 하는 파트인데 일단 옳은 거는 1번이에요. 자, 55번.
높이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용주거와 일반주거 안에 건축한 건물에 대해 1조로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자, 전용주거 우리가 1조권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1조권은 자 어디에 적용되느냐? 문제 55번. 자, 1조권은 두 가지. 자, 전용주거하고 일반 주거지역 안에 일반 주거지역 내에 건축물에 대해서 1조권 적용하고요. 또 공동주택에 대해서 적용을 해요. 그런데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일반 상업지역하고 중심 상업의 공동주택은 제외됩니다. 요게 1조권 적용 대상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경우를 우리가 보면 1번 맞고요. 자, 2번 일반 상업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을 건축하는 채광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아니죠. 일반 상업지역이나 중심 상업의 공동주택은 1조권 적용 안 받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 되고 3번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 1.5배를 넘을 수 없다. 이 3번도 법이 개정돼서 틀렸어요. 그럼 여기는 정답이요. 2번도 정답이고요. 3번도 정답이 돼요. 이 3번은 이 규정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가로구역의 높이 제한은 자, 가로구역 안에 높이 제한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최고 높이가 지정이 돼 있으면 지정된 높이까지. 그러면 최고 높이가 지정이 안 됐다. 그럴 때는 조례로 그 지방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한다. 옛날에는 1대 1.5라 해가지고 이것처럼 3번처럼 1.5배를 넘을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개정되고 없어요.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도 틀렸어요. 자, 56번입니다. 대지 면적이 160인제곱미터에 건축되어 있고 각 층의 바닥 면적이 동일한 지하 1층, 지상 3층의 하나의 평지분 건물로 용적률이 150%일 때 이때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얼마인가? 이거 아까도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자 대지 면적이 160이잖아요. 그러면 용적률이 1.5니까 160 곱하기 1.5 하면 240이 나올 거야. 그 240을 3층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160 곱하기 1.5 그러면 240이 될 것이고 그 240을 3층으로 나누면 되죠. 240을 3층으로 나누니까 이때는 80제곱미터가 된다. 아까 문제와 비슷한 것인데 알아두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다. 자, 문제 57번입니다. 높이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부당한 거. 자, 부당한 거. 가로구역의 최고 높이를 작성하여 15일 이상 주민의 공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고 최고 높이가 지정이 되면 지정된 높이 맞고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가 지정되지 않았을 때는 1.5배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이 삭제되고 없다 했죠. 이때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죠. 4번 가로구역의 최고 높이가 지정되지 아니한 서울의 송파대로 40m 도로 옆에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서울특별시 조례가 정하는 높이에 적합하게 건축할 수 있다. 자, 최고 높이가 지정되지 않았으니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 맞아요. 대지가 2 이상의 도로공원, 하천등이 접하는 경우는 높이를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래요. 맞아요. 정답은 3번이구나 하는 거 개정된 것을 잘 반영했네요. 좋아요. 58번입니다. 1조를 위한 높이 전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거. 전용 주거지역 안에 높이 8m의 건물을 건축할 때 전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을부터 당해 건물의 각 부분 높이에 2분의 1 이상을 띄워서 건축을 하여야 한다. 자, 일단 자 1조건이죠. 자 1조건에 의한 높이 제한인데 자 이리 보세요. 1조건에 의한 높이 제한인데 요거는 자 정북 방향으로 자 높이가 9m 이하다. 그러면 9m 이하는 자 1.5.
자, 그 다음에 9m 초과하면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그죠? 이거를 띄워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강의할 때 이렇게 봤잖아요. 여기 건물 세우고 여기 건물 세우고 여기 건물 세우고 여기 건물 세워서 이게 정북 방향이야. 북쪽이고 S야. 남쪽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 건물의 높이가 자 8m 같으면 8m 이게 9m 같으면 9m 같으면 북쪽 방향에 1.5를 띄워야 돼요. 자 이게 높이가 10m 같으면 이 부분의 각 부분 높이 2분의 1이니까 이거는 5m 띄워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봐봐. 이게 NOS야. 요게 자, 요게 9m 같으면은 요게 1.5야. 그럼 요게 10m 같으면은 여기 5m 띄워야 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은 높이가 8m가 아니고 9m에 9m. 그러니까 1번 틀렸고. 전용주거 일반주거 간의 건축물과 공동주택의 경우는 일조권의 적용을 받는다 했는데 자, 전용주거 일반주거 간의 건물하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일조권의 적용을 받는다. 자, 그런데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아까 일반상업과 중심상업의 공동주택은 제외하니까 이것도 애매하네요.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또는 도시개발구역 등의 경우는 건축물을 정북, 정남 방향으로 띄워서 건축할 수가 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또는 도시개발구역 등 이 신도시죠. 새로 개발하는 경우잖아. 이때 정남 방향으로 띄워서 건축할 수가 있다.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0m인 경우 공동주택의 높이는 40m 이하까지 건축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가 10m다. 이때 공동주택의 높이 다세대와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 높이는 40m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자, 이렇게 봐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D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높이가 H야. 그럼 이 건축물의 높이가 10m면 얼마를 띄우느냐 이거죠. 자, 이때는 수평거리가 인접대지 경계선 수평거리가 10m. 이게 10m. 이게 10m일 때 공동주택의 높이는 40m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다 했는데 자, 요거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그런 내용이네요. 보니까네. 자, 이때 이거를 얘기한 것 같아. 이게 아니고 이거를 얘기한 거죠. 여기서 채광창이 있고 그 다음에 인접대기 경계선까지 거리다 이게 10m다. 요럴 때 이 건축물의 높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일반적으로 4배냐 2배냐 하는 문제죠. 2배예요. 그런데 이게 4배가 되려면 근린상업이라든가 준주거지역, 준주거나 근린상업지역일 때는 4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지금 4번에 채광을 위한 창문 내기는 평면으로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가 10m인 경우 공동주택의 높이는 40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거 완전히 틀렸죠. 그렇죠. 이게 근린상업이나 준주거지역은 4배고 나머지는 2배예요. 2배.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동일한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물로서 측벽과 측벽이 마주본다. 이때는 8m가 아니고 4m예요. 4m니까 이것도 틀렸고 4번도 틀렸고 자, 그러면 옳은 거를 골라라 했잖아요. 1번 8m 틀렸고 2번
전용주거, 일반주거의 건축물과 공동주택의 경우는 일조권의 적용을 받는다. 이거는 이렇게 보면은 맞잖아요. 전용주거하고 일반주거 안에 건물하고 공동주택은 일조권 적용받는데 일반상업과 중심상업지역일 때는 공동주택이라도 일조권 적용 안 받으니까 요것 때문에 조금 걸리고, 그 다음에 3번은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도시개발구역 등에는 건축물을 정남 방향으로 띄워서 건축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도 일리성은 있죠. 그러면 일조권에 관한 경우를 우리가 한번 보면요. 보게 되면 페이지가 한번 봐봐요. 보면은 184페이지. 제일 위에 정남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을 띄워서 건축하는 경우 대상 지역은 지구는 신개발지 공지에 접한 경우 합의한 경우라 해서 택지개발지구, 대지성 사업지구, 복합단지, 광역개발권역, 개발촉진지구, 산업단지,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주중에서 답을 찾아라고 한다면 2번이 정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2번인데 해답은 한번 봐봐요. 몇 번으로 되어 있는가? 4번 대에서요. 자, 4배를 초과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그 4배를 했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4배가 근린상업과 준주거지역일 때만 4배고 기타는 2배예요. 그러니까 여기 페이지 그대로 184페이지 봐봐. 184페이지에 4번 일조권에 의한 경우에서 보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 채광을 위한 창문 등 있는 벽면에서 지각 방향으로 인접되기 경계에서 수평거리 2배라 했잖아. 그러나 근린상업과 준주거지역의 건물은 4배잖아. 근데 이게 옛날 규정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옛날 규정에 의한 경우니까 4번은 틀렸어요. 어쨌든 간에 4번은 4배가 아니고 2배지. 근린상업과 준주거일 때만 4배니까 그럼 4번도 틀렸고, 내가 여기서 정답을 찾아라고 한다면 이거는 2번을 정답으로 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석도 그거는 2번으로 고쳐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9번입니다.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행강제금은 건축허가 대상 건물뿐만이 아니라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서도 부과할 수 있다. 허가 대상 건물이 아니라 신고 대상 건물에 대해서 아니죠. 허가 대상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신고 대상 건물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다. 예, 이거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지 허가 대상 행위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89페이지 제일 밑에 봐봐. 이행강제금 부과, 건폐율 줄치고 용적률, 허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는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시당 금액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 안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정하는 금액이 무슨 강제금? 이게 이행강제금이다. 그러니까 무신고 70, 건폐율료가 80, 용적률 90, 무허가 100%니까 맞네요. 허가사항도 신고사항도 다 부과 대상이 됩니다. 옳습니다.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는 법정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해당 재단지 초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여기는 주거용은 85제곱미터 2분의 1 맞아요. 허가권자의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강제금을 부과 지금부터 미리 문서로서 알려야 된다. 개고 맞아요. 허가권자는 위반 건물에 대한 시정령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된 강제금의 징수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이거는 즉시 중지하는 게 아니고 이미 부과된 강제금의 징수는 받아내야 됩니다. 중지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4번 틀렸어. 징수하여야 한다. 이미 부과된 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틀렸고, 허가권자는 이행강제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서 징수한다. 그렇죠?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서 징수한다. 요거는 납부기한까지 안 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부가징수는 요것도요 고쳐주세요. 지방세 체납처분인데 요거를 우리가 체납처분인데 지방세외 수익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 그렇죠. 지방세외 수익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징수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강제금의 부가징수 절차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이니까 종전법에 맞추어서 해놓은 거니까 막 그렇게 보고 틀린 거는 4번이 확실히 틀린 거죠. 그렇죠. 이거는 징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4번으로 체크하세요. 자, 60번입니다. 지역지구안의 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여기는 이것도 지금 현행에 맞추기로 했는데 이게 기출문제니까 다 정확하지 않네요. 자, 방화벽을 경계로 할 때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했는데 1번 하나의 건물이 방화벽을 경계로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속하는 부분에 구역할 때는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건축법 규정을 적용한다. 추워? 하나의 건물이 방화벽을 경계로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속하는 부분이다 했죠. 그럼 이거는 틀렸죠. 중간에 방화벽이 있다. 이럴 때는 각각이야. 그런데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하면 틀렸어. 방화구역이 있으면 방화구역이 구역되어 있으면 각각이야. 각각. 그러니까 틀렸고 하나의 건물이 미관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했는데 이거는 미관지구는 없어졌죠. 지금은 미관지구가 아니고 고도지구야. 그러니까 이거 틀렸어. 고도지구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지가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에 걸치면서 녹지지역 안의 건물이 취락지구에 걸치는 경우는 건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취락지구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했는데 자,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에 걸치면서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취락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는 건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취락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하는 그런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틀렸고 도시 관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시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했는데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은 시도가 정하는 거죠. 그것도 틀렸고 상업지역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일조의 확보를 위해 인접대기 경계선에서 1.5m 이상 띄워서 건축한다. 이 규정도 없고 이 기출문제니까 참 그런데 2번은 미관지구를 고도지구로 고치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도지구로 고쳐서 2번이 맞는 걸로 봐야 돼. 왜? 미관지구는 지금 삭제가 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고도지구입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다 틀린 거예요. 다 61번. 높이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전용주거와 일반주거 안에 건축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1조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전용주거, 일반주거 맞아요. 일반상업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의 건물을 건축할 때 채광을 위한 확보의 높이 제한 적용한다. 아니죠. 일반상업과 중심상업의 공동주택은 일조권 적용을 안 받는다고 아까도 여러 번 설명했죠. 2번 틀렸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62번.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이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 기준 면적이 가장 작은 용도는 주기 60, 주거와 기타는 60, 상공 150, 상업과 공업지역은 150, 녹지는 200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것은 60제곱미터인 2종 전용 주거지역. 이것이 정답이 되겠죠. 주거와 기타는 60, 상업과 공업은 150, 녹지는 200, 주기 60, 상공 150, 녹지 200이에요.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63번입니다. 협정의 인가를 받은 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관계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협정구역을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몇 번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는 계단을 빼고 다 들어가요. 그러면
자, 기역과 디귿과 리얼과 미음이에요. 그래서 계단만 빠지면 돼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64번.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분쟁 전문위원회 조정 제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자, 그러면 건축 공사 시공자와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과 이거 딴 거 보지 마. 건축 관계자와 그럼 시공자, 감리자, 설계자 이 사람들이죠. 그 사람하고 그 다음에 건축주 그 사람하고 인근 주민 이들과의 분쟁이야. 그러면 허가권자와 허가권자, 행정청과 행정청 간의 분쟁은 이거는 행정 쟁송이죠. 그거는 심판 여기 그 분쟁 조정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심판사항이니까 정답은 4번이죠. 허가권자와 허가권자, 행정관청과 행정관청 간의 분쟁은 분쟁 조정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다. 자, 65번.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이것도 여러 번 받는 건데 예를 들어 놨죠. 행정상 강제집행 중 집행벌 아주 정확합니다. 자, 행정상 강제집행 중 집행벌의 성질을 갖는다. 오케이.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새로운 강에 부과하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강제금은 이를 징수해야 한다. 맞다. 그 다음 강제금의 최초 시정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자, 2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는 것은 5회 범위 안에서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 징수. 맞다.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폐율을 초과한 면적이 20제곱미터인 경우 건축물의 1제곱미터 시가표는 1만 원일 때 이행강제금은 10만 원을 납부한다 했는데요.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위반 면적이 자 어떻게 건폐율이니까 80%죠. 그러면 1만 원이니까 1만 원 곱하기 100분의 50. 그러면 5천 원이네요. 5천 원 곱하기 20. 그러면 얼마? 10만 원이네요. 그럼 10만 원. 10만 원에 80%니까 8만 원이 돼야 되죠. 그죠? 8만 원이 되니까 이것도 틀렸어요. 자, 5번.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강제금 부과 고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기할 수가 있죠.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타당한 게 아니고 문제 지문이 잘못 정리됐네요. 타당하는 게 아니고 틀린 것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타당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된다? 부당한 것. 자, 그래서 지문 틀렸습니다. 65번. 부당한 걸로 해서 정답이 4번이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건축법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법의 용어로 보는데 주택법은 조금 부원 설명을 좀 하고 봐야 되겠네요. 자, 요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칩시다. 아시겠죠?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했습니다.